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살짝 비쳤습니다. 김순자는 부엌 식탁에 앉아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찻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이 천천히 사라지자 그녀의 눈에도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딸 수진의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저 사람, 겉으론 젠틀하지만 속은 알 수 없어. 그녀는 사위가 될 박지훈의 웃음을 떠올렸습니다. 정중하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태도였습니다. 순자는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알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서랍 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엔 구직 정보를 적은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청소 용역 회사를 통해 지훈의 회사에 들어갈 방법을 찾고 있었죠. 수십 년 전 가정부로 일하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지만 이번엔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겪어봐야 알지 말만 믿을 수는 없어. 순자는 스스로 중얼거리며 낡은 유니폼을 꺼냈습니다. 다림질 자국이 아직 남아있는 그 옷은 그녀의 또 다른 갑옷 같았어요. 오미자에게 전화를 걸자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야, 정말 거기서 일할 거야? 힘들 텐데. 괜찮아. 나 일하는 건 익숙하잖아. 오미자는 한숨을 쉬며 내일부터 출근할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그 주소를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엔 두려움보다 의지가 컸어요.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속삭였어요. 이 선택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딸을 위한 일이라면 후회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자는 낡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길 모퉁이에 찬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출근 인파 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회사 정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바로 박지훈이었습니다. 순자는 숨을 고르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로 그의 진심을 확인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김순자가 천천히 발을 들였습니다. 냉기가 섞인 공기 속에 낯선 비누 냄새가 퍼져 있었어요. 로비 한쪽에는 반짝이는 금속 엘리베이터가 줄지어서 있었고 순자는 안내 데스크 옆을 조심스레 지나쳤습니다. 청소부 조끼를 입은 몇몇 동료들이 모여 있었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신입이래요. 한 여직원이 작은 소리로 말하자 옆 사람이 피식 웃었습니다. 순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 쥔 걸레가 약간 떨렸지만 그녀는 익숙한 일처럼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 식당에서 소란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모퉁이 근처를 닦으며 조용히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박지훈이 직원들과 함께
식당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식판을 직접 들었어요. 몇몇이 의아해했지만 그는 태연하게 함께 먹자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고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대표가 저렇게 하는 사람은 처음이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겉으로만 친절할 수도 있지. 식사 후 복도를 청소하던 순자의 앞에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생 많으십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놀라서 몸을 숙였지만 대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멀어질수록 순자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저런 태도가 진심인지 아니면 보여주기식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그녀는 여전히 그를 시험 중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습니다. 퇴근 무렵 오미자가 다가와 물통을 건네며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어땠어? 괜찮아. 젊은 사람들 일하는 게 신기하네. 순자는 짧게 답했지만 속으론 하루 종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훈의 말투, 직원들의 태도, 회사의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창밖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괜한 일을 시작한 걸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알아봐야 할까? 그녀의 손끝이 무릎 위에서 살짝 움츠렸고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길게 번졌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마음속 불안을 안고 다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점심 무렵 김순자는 복도를 걸으며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릴 때마다 종이 넘기는 소리와 키보드 타이핑이 섞여 들려왔어요. 그날따라 공기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직원들이 작은 목소리로 회계팀이 뭔가 이상하다더라. 돈이 안 맞는데. 라고 속삭였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흘려들으려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복도 끝 복사기 옆 쓰레기통을 비우던 그녀는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습관처럼 펼쳐본 순간 안에는 숫자와 도장이 가득한 장부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눈에 익은 이름이 반복됐어요. 최상무. 순자는 손끝이 굳어버렸습니다. 무심코 봉투를 접었다가 다시 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놀람보다 의심이 먼저 피어올랐습니다. 이건 버리기엔 너무 중요한 서류 같아. 그녀는 조심스레 서류를 걸레통 밑에 숨겨두고 복도를 벗어났습니다.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회계 조작 같은 일에 자칫 말려들면 어쩌나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 지훈이 이런 일을 알고도 묵인한다면 어쩌지 하는 불신이 고개를 들었어요. 순자는 그의 진심을 시험하겠다는 처음의 결심이 떠올랐습니다. 이 일로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봐야겠어. 다음 날 순자는 일부러 지훈의 사무실 근처 복도를 청소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는 직원의 실수를 부드럽게 타이르며 직접 수정했습니다. 그 태도엔 꾸짖음보다 책임이 느껴졌습니다. 순자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나쁜 짓을 할까? 속으로 중얼거리며 청소기를 밀던 손을 멈췄어요.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최상무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시선이 매섭고 말수가 적은 남자였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 거긴 왜 그렇게 자주 다니세요? 순자는 놀라서 허둥지둥 대걸레를 치웠습니다. 그냥 먼지가 많아서요. 그의 눈빛이 잠시 그녀의 손을 훑었습니다. 순자는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숨겨둔 서류를 몰래 꺼내 확인했습니다. 장부 안에는 회사 자금이 누군가의 개인 계좌로 이동한 흔적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걸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할까? 순자는 복도 끝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젠 물러설 수 없어. 그녀는 서류를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최상무의 시선이 스치듯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로 위험 속에 발을 들였다는 걸. 어두워진 퇴근길, 회사 주차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김순자는 두 남자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중 한 명의 목소리는 익숙했습니다. 이번 일만 넘어가면 다음 달엔 큰 돈이 들어올 겁니다. 그건 분명 최상무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의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고 봉투 하나가 오갔습니다. 서류를 건네받는 손끝이 떨리지 않는 게 오히려 섬뜩했어요. 그녀는 그 장면을 눈에 새기듯 바라보다가 발소리가 낮아 서둘러 몸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는 술렁였습니다. 회계팀 금고에서 일부 자금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고 박지우는 침착하게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놀람보다 책임감이 먼저 비쳤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직접 확인합시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순자는 문가에서 청소 도구를 정리하는 척하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진심이 전해지는 듯 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퇴근 직전 순자는 손에 든 걸레를 내려놓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발견한 그 장부 사본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묻어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은 지훈의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대표님, 이걸 보세요. 순자는 문을 열고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지훈은 놀란 듯 봉투를 열었습니다. 내용을 살피던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순자의 얼굴엔 두려움과 결심이 섞여 있었어요. 이건 어디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자신이 본 사실만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지훈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품에 넣었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순자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길, 순자는 창문 너머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빛이 유리창에 번지며 사무실 안을 물들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지훈이 고개 숙여 서류를 읽는 모습이 작게 보였어요. 순자는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그 사람의 눈빛이 왜 흔들리지 않았는지. 그녀는 가방끈을 고쳐매며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 그림자 속 누군가가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스쳤을 때 순자는 등골에 싸늘한 기운이 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 회사 내부는 술렁였습니다. 사라진 자금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소식이 퍼졌어요. 직원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냉랭해졌습니다. 청소부가 이상한 서류를 들고 있었대. 누군가의 말이 복도에 흘렀습니다. 순자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대걸레를 꼭 쥐었고 손등에 핏줄이 두드러졌습니다. 잠시 후 박지훈이 직원들을 모아 짧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지금은 누굴 탓할 때가 아닙니다. 저부터 조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시선은 여전히 순자를 향했습니다. 순자는 땅만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엔 괜한 일을 벌였나 하는 후회가 스며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오미자가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순자야, 이제 그만 신경 써. 내가 할 일은 다 했잖아.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 오미자는 한숨을 쉬었지만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날 저녁 아무도 없는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장부와 서류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눈이 침침했지만 숫자를 한 줄씩 따라가며 메모를 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녀는 낯선 계좌번호가 반복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계좌는 최상무와 연관된 회사명이었습니다. 순자는 심호흡을 하며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봉투 하나를 꺼내 새로 정리한 장부와 메모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겉면에 대표님께라고 조심스레 적었습니다. 불 꺼진 사무실 안에서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어깨를 비추었습니다. 책상 위에 봉투를 올려두고 순자는 잠시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디 진실을 바로 보세요. 그녀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오랜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사무실을 비췄습니다. 박지훈은 출근하자마자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대표님께 깔끔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회계 장부와 함께 꼼꼼하게 정리된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메모에는 자금이 이동된 경로와 조작의 정황이 정리돼 있었죠. 지훈은 놀라움과 감사가 뒤섞인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습니다. 지훈은 곧장 회계팀과
경리부를 불러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증거를 모아 회의실을 열고 최상무를 불렀습니다. 최상무는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장부와 거래 내역은 명확했습니다. 이제는 더 숨길 수 없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직원들은 침묵했고 최상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회사는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직원들은 지훈의 리더십을 칭찬했고 그를 향한 신뢰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 한구석엔 한 사람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걸 남긴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는 인사팀을 통해 서류를 확인했고 그 봉투를 제출한 사람이 청소부 김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김순자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인데? 그 순간 약혼녀 수진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님 성함이 김순자 씨 맞죠? 수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훈 씨, 왜요? 엄마한테 무슨 일 있어요? 지훈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복잡하게 뛰었어요.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가 믿고 감사했던 청소부가 바로 자신의 예비 장모였던 겁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꽃다발을 들고 순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나직은 얼굴이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한 걸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요. 순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제야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순자의 마음속에 오래 쌓였던 의심이 천천히 풀려갔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안심이 되네요. 그 말에 지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마음엔 처음으로 진짜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녁 햇살이 거실 창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김순자는 식탁 위에 밥상을 차리며 작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바빴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늘은 지훈과 수진이 함께 집에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처럼 앉아 이야기를 나누자는 제안이었죠. 식탁 위엔 순자가 정성껏 만든 갈비찜과 나물 반찬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그녀는 수저를 곧게 맞추며 미세하게 떨리는 손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솔직해야 해.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수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순자는 반가움과 어색함이 섞인 얼굴로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이 문턱에서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표정엔 지난날의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느라 수고했어요. 순자는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그를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 공기는 어색했지만 음식 냄새가 그 빈 공간을 메웠습니다. 지훈은 젓가락을 들다 멈추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 어머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덕분에 회사도 사람들도 무사했어요. 순자는 그 말에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잠시 떨렸습니다. 내가 오히려 미안해요. 처음엔 당신을 의심했어요. 그 말에 수진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 마음 알아요. 근데 이제 그만 내려놔요. 순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식탁 아래에서 그녀의 손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수진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순자의 손등을 타고 올라왔어요. 지우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가족이잖아요. 서로 믿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 한마디에 순자의 눈동자가 촉촉해졌습니다. 짧은 침묵이 지나자 웃음이 퍼졌습니다. 식탁 위에 김이 피어오르며 세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식사 후 순자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창밖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지훈과 수진의 웃음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오래된 집안에 오랜만에 평화를 불러왔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이제 됐어. 이게 진짜 가족이네.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다음 날을 살아갈 용기가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의 집엔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이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스쳤습니다. 김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한복고름을 곱게 메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예전보다 조금 늙었지만 한결 평온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야.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한복 자락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브로치를 가슴에 꽂자 세월의 무게보다 가벼운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결혼식장은 따스한 봄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꽃잎이 흩날리는 복도를 따라 하객들이 속속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신부 대기실 앞 의자에 조용히 앉아 수진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어때요? 너무 예쁘다. 내 아빠가 봤으면 참 좋아했을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수진은 잠시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윽고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박지훈이 단정한 예복을 입고 입장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단단했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수진이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순자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주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지난 모든 날의 답처럼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지훈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자는 그를 바라보다가 잔잔히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잘 살아봐요. 지훈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빛엔 존경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순자는 하객들이 빠져나간 예식장에 잠시 남았습니다.
빈 좌석 사이로 햇빛이 기울어들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한 발 한 발 과거의 그림자를 뒤로 남겼습니다. 수십 년을 가족을 위해 살고 수많은 오해와 불안을 품었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그 모든 날이 오늘 이 미소로 이어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순자는 뒤돌아 예식장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유리문에 부딪혀 반짝였습니다. 그 빛이 마치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 내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그녀는 고개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한 발 내디뎠습니다. 봄바람이 그녀의 한복 자락을 스치며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김순자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잠시 멀어지고 마음속에는 오직 따뜻한 평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의 인생엔 진짜 새로운 아침이 찾아왔습니다.